드바라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동환 씨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자, 이제 오프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파이널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막 무브가 시작될 거예요. 드래프트와 함께. 자, 야니스, 케빈 듀란트 네. 그리고 브래들리 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떤 거부터 드시겠습니까? 일단 야니스 먼저 갈까요? 야니스부터 네. 맛있는 거부터 먹을까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사실 되게 자주 다뤘기 때문에 네. 항상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있나? 근데 뭐 이제 이쁜데? 약간씩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한번 다뤄보시죠. 네. 맞습니다. 야니스와 지금 링크돼 있는 팀들이 흥미롭습니다.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완전히 폭풍의 핵에 그냥 핵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니스가 토론토로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팀들이 조금 이제 희망을 꺾기 시작한 게 이거 잔류한다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뉴욕에서 네. 엄청난 금액과 정말 자산을 털어가지고 야니스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뉴욕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뉴욕이 지금 감독 서칭을 계속 하고 있죠. 새 감독을.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이 이제 티보드 경지를 통해서 뉴욕이 가져가고자 하는 다음 스텝은 결국에는 당연히 우승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런 얘기 했죠. 야니스 얘기 저번에 다룰 때 뉴욕에 해볼 만하지 않냐. 네. 예, 그때는 심지어 티보드 딸리기 전인데도. 네. 그쵸. 느바라디오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 만약에 일어난다면, 네. 네, 가담을 한다면, 네, 아니 좀 생색내받고 죄송합니다. 생색 좀 내세요, 네. 우리. 내도 네, 돼. 네, 그래서 뉴욕은 이제 결국에는 브런슨은 무조건 지켜야죠. 왜냐면 야니스를 데려오는 게 우승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죠. 브런슨을 내보내면은 이거는 뭐 안 하니 못 하는 거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카렌 써니 타운스. 네, 타운스로 말씀하신 네. 대로 타운스나 뭐 이제 뭐 브리지스나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이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아누노비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건 뉴욕이 이제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건데, 관건은 이게 현지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 브리지스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1라운드 픽을 너무 많이 소모했고, 너무 했었어. 네, 그때 약간 뉴욕은 거의 올인 느낌으로 1라운드 픽을 소모해서 그랬죠. 지금 이 야니스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이 픽 같은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죠. 적은 쪽에 속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야니스가 설사 뉴욕에 가고 싶어라는 마음을 먹어도 결국 선택은 미러키가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프로의 세계에서 야니스가 만약에 트레이드 요청을 한다면 미러키는 그냥 본인들이 가장 뭐랄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패키지를 고르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뭐 그 선수를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고, 네. 미러키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뉴욕이 별로다? 뉴욕의 패키지가 좀 뭐랄까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로 트레이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뉴욕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부분이 약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토론토나 지금 뭐 스퍼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잔류 얘기도 나오는데 야니스가 만약에 본인이 선택을 한다면 전 뉴욕을 선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빅마켓은 매력적이죠. 브런슨이라는 선수랑 뛰는 게. 또 본인 사업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인 사업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로 간 게 단순히 본인의 어떤 뭐 커리어, 레이커스라는 명문에서 뛰는 것,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아들 이제 브로니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르브론도 사업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지금 LA에 그냥 계속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죠. 레이커스가 왜냐면 인생 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대도시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면은 사실 다르거든요,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같이 비즈니스와 이 농구 선수 본업을 겸할 때 어떤 에너지 소모도 적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뉴욕이 매력적인 카드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보면은 어쨌든 야니스가 왜 트레이드를 요청하나. 사실 방금 말씀드린 르브론과는 사실 약간 또 결이 다른 게, 르브론은 우승에 대한 욕심이 엄청 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레이커스
에서 우승 한 번 더 한 뒤로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승을 원하겠지만 네. 예전처럼 막 간절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이제 가는 건데 레이커스에 계속 머무면서 명문팀에서 계속 뛰는 건데 네. 야니스는 사실 우승이 더 하고 싶은 입장이라서 그렇죠. 예, 아직 한창이고 프라임 타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예, 야니스는 그러니까 르브론은 농구와 사업이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자꾸 르브론 얘기를 하게 되지만 뭐 어느 시점부터는 5대5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야니스는 아직은 농구가 한 7, 80은 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지금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예, 야니스는 저는 비즈니스 생각 안 할 수 없겠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뭔가 고르진 않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토론토나 샌안토니오 스퍼스 혹은 잔류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환 씨는 어디에 또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하나씩 살짝 짚어보면은 잔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야니스가 미러키를 안 만났어요. 네. 구단 관계자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래는 시즌 끝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만나고 뭔가 좀 속도를 낼 줄 알았는데 자 이제 파이널도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고 드래프트가 서서히 이제 한 2, 3주 남았죠. 그쵸? 한 2주 남았나? 2주 좀 넘게 남았죠. 이런 상태에서 미러키와 미팅도 없다? 야, 이러면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니스가 너무 주저하는데? 약간 이런 게 지금 잔류할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그쵸. 이 NBA 구단 프런트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은 아직 야니스가 미러키 구단과 어떤 직접적인 미팅은 안 했지만 파이널 끝나고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예, 야니스가 결단만 내리면 되거든요. 드래프트 데이 전에 네. 예, 그러면 사실 속도는 금방 붙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물밑 작업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야니스 아드콤 에이전트가 뭐 샌안토니오랑 아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든지 예, 이런 식의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잔류설에 무게를 두기에는 아직 변수가 너무 많다. 네, 마치 시즌 중에 돈치치 트레이드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은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네. 자, 두 번째로 이 토론토행 같은 경우는 결국 그거예요. 아프리카 커넥션. 예, 야니스가 어쨌든 뭐 국적은 그리스입니다만 아프리카 출생이고 마사유질이 이 토론토 사장이 아프리카 쪽의 어떤 이제 선수들을 잘 발굴하고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 왔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평소에도 이제 야니스와 관계가 좋았죠. 예,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토론토가 좀 젊고 에너지 좋은 팀인 건 맞는데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뭐 카드로 이제 셀러리 맞추는 것도 좀 쉬워요. 토론토는 마음만 먹으면. 네, 뭐 네. 이제 지금 RJ 베럿이 약간 트레이드 루머 얘기. 그러네. 놀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베럿이나 뭐 아니면 진짜 뭐 잉그램 뭐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카드 맞추면 셀러리 맞추기는 너무 좀 편한 쪽에 속하거든요. 네. 다만 야니스 입장에서 토론토 가는 게 과연 이 우승을 더 하고 싶은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일까? 토론토는 그쵸. 지금 감독도 2년차 시즌을 보냈는데 신인 감독이 그쪽에 대해서도 좀 말이 나오는 상황이고 네. 네, 이거 과연 야니스가 믿고 갈 수 있을까? 토론토를? 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샌안토니오. 맞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샌안토니오는 지금 약간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냐면, 자, 이 팀은 3픽도 있고 14픽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고, 이 팀이 가진 이미지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젊은 스타들이 있죠. 맞아요. 예, 박스와 웸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이 듀란트 쪽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만, 어쩌면 샌안토니오는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참전하지 않는 한, 듀란트와 야니스 중에 하나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데려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둘 중에 한 명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듀란트 얘기 나오는 건데.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건 저의 혼자 생각입니다. 네. 왜 야니스가 지금까지 조용할까?
저는 야니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호. 라는 생각도 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렇게 그럴 조용할 수밖에 수가 없지.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가 준우승을 하든 우승을 하든 이 팀은 이제 픽이 엄청 많잖아요. 자산도 그럼요. 많고. 예. 또 지금 시리즈 통해서 제이덥에 대한 의문 부호는 커지고 있고. 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시즌이 끝난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제 리핏을 노릴 텐데, 자, 제이덥은 이제 세 번째 시즌이죠, 제이덥이. 네. 세 번째 시즌이고,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고, 맞아요. 예. 그런데, 퍼포먼스가 좀 별로고, 기대 이하고,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 샬크가 살레산드 MVP 레벨 올라왔으니 한번 달리고 싶은데, 네. 제이덥으로 계속 가도 될까? 솔직히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불안할 거라 보거든요. 지금 제이더 맥스를 주는 거에 대한 좀 반감들이 좀 슬슬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선수가 오렌베이 팀에도 들어갔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엄청 믿음이 가는 단계까지는 않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샘프레스티 단장의 성향상, 이분은, 그러니까 리빌딩 워낙 잘하는 분이긴 하지만, 또 달릴 땐 달리거든요. 아, 제대로 네. 달리죠. 네, 달릴 땐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야니스가 이렇게까지 조용한 거는, 본인이 진짜 잔류할 의사가 아니면 오클라호마 시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미러키 입장에서도 픽을 그렇게 많이 주면 땡큐지. 아니, 그럼요. 네. 예. 여기, 야니스 입장에서도 오클라호마 시티를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이런 선택지로 이제 하면은, 자, 본인도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팀에 갈 수 있고, 지금 왜냐면 후보들 중에. 지금 우승 아니면 준우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엄청 이미 잘 만들어진, 너무 젊고, 너무 뛰어난 MVP 한 명이 있는 팀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미러키도 오클라호마 시티를 고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죠. 이거 너무 좋은 행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냥 과감하게 야니스는 썬더를 기다리고 있다. 야. 아, 근데 심지어 색깔도 잘 맞아. 아니,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샬기르스 알산더가 오프볼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는 선수죠. 네, 그렇지만 이 선수는 제이덥이랑 공존하는 거 보면은 그냥 볼 없이 있어도 괜찮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본인이 막 욕심이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둘이 뭉치면. 네, 뭐 슈팅력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거기 뭐 슈터 많은데요, 뭐. 예, 알아서 잘 해결할 부분이고. 아니,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듀란트는 스퍼스로 가겠네요. 지금 루머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뭐 지인이 물어봤는데 듀란트가 나 스퍼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미 딜이 완료됐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그렇죠. 그런 말씀대로 그런 딜이 완료된 물밑 네, 작업을 네. 통해서 얘기가 돼 있고 이제 시즌 끝나고 시즌이 파이널까지 마무리되고 뭔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이 듀란트 얘기로.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거의 샌안토니오로 막 기우는 수준까지 와서 네. 약간 다른 행선지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동환 씨 우리 아시다시피 이거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건 뻥카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너무 루머가 또 많이 퍼지면 사실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맞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얘기 중인데 뭔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게 이제 새어나가면서 계속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인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서로 용납을 못하는, 양보를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닉스가 감독을 바꿨잖아요. 네. 불과 지난주에 선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이 부분에서 물론 NBA는 이 프런트의 선택이 중요하고 또 조던 워트가 감독 경력이 없는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이 프런트와 오너십의 결정을 따라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감독의 어떤 의중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의견 정도는 낼 수 있어야죠. 목소리 정도는.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지연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피닉스가 어떤 코칭 스태프를 최소 감독 자리는 채우고 이런 이제 듀란트 트레이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예,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쵸. 휴스턴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뭐, 또, 앤트맨이 워낙에 또 좋아하고, 이번 시즌, 미네소타가 좀 플레이오프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또 보였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뭐, 뉴욕 닉스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던데, 그쵸.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스턴이랑 핏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모르겠네. 만약에 야니스가 오클라호마 시티로 간다면, 네, 듀란트는 스퍼스로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근데 또 다 서부예요. 다 서부. 네, 그러네요. 네. 이건 조금 아쉽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저는 듀란트가 그러니까 간다면 전 솔직히 미네소타가 갑자기 확 딜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미네소타도 약간 저는 구조를 바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랜들이 지금 이제 옵트인 하냐 옵트아웃 하냐 뭐 이미 에이전트는 결단을 내렸고 선수 보니까 네. 뭐 구단과 상의를 하고 있을 수 있죠. 우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예를 들어 이제 진짜 미네소타가 협상 대상이라면 네. 랜들 쪽과 미네소타와 피닉스가 논의를 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거죠. 랜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연봉이 한 3천만 달러 정도인데 시장에서 그 이상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나가더라도 1, 2년 단기 계약으로 재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 그냥 옵트인하고 데빈 부커 옆에서 2옵션으로 뛸 수 있는 피닉스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통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미네소타는 지금 루디 고베어가 참 필요 이상으로 욕을 먹기도 하고 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솔직히 트레이드 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고베어는. 네. 고베어를 안고 가는 거는 솔직히 굳이 메리트가 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를 봐도. 그래서 미네소타는 고베어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랜들 이런 카드로 듀란트 데려와도 괜찮지 않나. 또 미네소타는 이번에 1라운드 픽도 이제 있고 17순위 픽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타운스 트레이드를 통해서 얻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력 보강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네소타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휴스턴은 뭐 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쵸. 얼마든지 진짜 할 수 있는 팀이고요. 네. 올 시즌 진짜 샴즈 얘기가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역대급 오프 시즌이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좀 곤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들리 빌. 이거 트레이드 거부권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뭐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실제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피닉스 팬들 입장에서 진짜 짜증날 것 같거든요. 진짜로. 당연하죠. 근데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브래들리 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맞는 말이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부권 갖고 있는데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 거부권 갖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팀으로 트레이드 될 것 같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피닉스에서 있는 게 행복하대. 씨 어떻게 해, 씨.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피닉스가 그냥 스스로 발목 잡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피닉스가 모르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알고 데려갔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피닉스 얘기할 때 구단주 얘기만 너무 해서 좀 약간 너무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 혼자 하는데. 불빌은 미시간 아니죠? 브래들리 빌은 아닐걸요? 네. 대학도 플로리다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제 피닉스에게 묻고 싶은 거죠. 모르고 데려왔니? 약간. 맞아. 거북고 있는 거 알고 데려왔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한 뭐랄까요, 반작용이 지금 있는 거고, 듀란트 트레이드 지난 시즌 중에 추진하다가 듀란트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것마저도 지금 뭔가 매력적인 어떤 대가를 못 받게 되는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브래들리 빌은 트레이드 거부권에다가 이 선수가 그러니까 효율은 괜찮은데 이 기록이나 어떤 퍼포먼스의 볼륨이 크기가 크지 않아서 시장 가치가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 피닉스가 만약에 진짜 이번 여름에 다 처분을 한다.
듀란트랑 브래들리 빌을. 네. 그러면은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그러면서 라커룸 분위기 한번 정리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라커룸 분위기 되게 묘하지 않겠어요? 이미 안 좋은 거 다 드러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은 약간 골칫덩이로 전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은 그 선수들끼리는 묘한 어떤 텐션 같은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팀을 지난 시즌 또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피닉스가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브래들리 빌 거부권이 있으니 뭐, 예. 그쵸. 미리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팀 원하니? 너 네. 어디 제외하고 말해봐. 속옷법으로. 여기 싫다 다 말해봐. 나머지로 할게. 네. 예, 이렇게 좀 약간 의리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지금 처분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브래들리 빌은 나 싫은데 너희 자꾸 나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고 난 솔직히 기분 그러니까요. 나쁜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이 피닉스를 괴롭힐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브래들리 빌.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피닉스 구단이 흘렸던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데빈 부커가 뭐 감독 선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 슬슬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해체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어떻게 처리할지가 너무 기대가 별로 안 되네요,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피닉스가 2021년에 파이널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정규 시즌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그냥 댈러스한테 뜬금없이 잡히면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파이널 간 시점 이후로 한 1, 2년간의 피닉스는 되게 강한 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랬던 팀이 이렇게 빨리 무너진다? 저는 진짜 피닉스 팬들 진짜 한숨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빨리 그 강했던 팀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좀 너무 초고속이지 않나. 네. 결국에는 오너십과 프런트의 운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드러난 사례이고. 이거 뭐 근데, 네. 케빈 듀란트의 저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네. 우리 르브론한테 그랬죠. 르브론이 지나간 팀은 다 화전민처럼 다 태우고 사라진다. 이거 듀란트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쵸. 네. 네. 아니, 심지어 르브론은 우승이라도 한 번씩은 하고 가지. 한 번도 못해, 듀란트는. 맞아. 골든스테이트 가서 2번 한 거 말고는 네. 우승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듀란트가 시장 가치가 많이 내려가긴 했죠. 솔직히 88년생 나이에 지금 같은 정도의 가치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긴 해요. 진짜로.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는 듀란트의 군침 흘리는 팀은 확실히 좀 줄고 있다. 예, 시장에서. 예, 네. 샌안토니오랑 딜을 할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브래들리 빌도 한 다각 트레이드 혹은 이런 무브로 팀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켜보시죠. 이거는 뭐 너무나 재밌는 상황. 이게 파이널 끝나고 드래프트 딱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또 이제 빵빵빵빵 터질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포맷을 바꾼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거기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 네. 동원 씨 그 편집 좋더라고요. 네. 카드뉴스식으로. 네. 아니 근데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요. 네. 힘들어요. PPT로 하시나요? 네. PPT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건데. 네. 좀 손이 갑니다. 아. 근데 이것도 뭐 속도가 붙으면은 뭐 그냥 찍어내듯이 할 수 있겠죠. 뭐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네. 네. 긍정적인 모습 좋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피닉스 구단 같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